젊은 미남 두세 명을 몰래 끌어들여 음란한 짓을 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관직을 주어 나라의 정치를 맡겼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느슨해졌다. 이것은 소설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정사인 삼국사기 신라번기 51대 임금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조선초 동국통감은 이 군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음탕 방자함이 당나라 직천무보다 더하여 나라의 기반을 잃게 되었으니 여기서 신라의 망조가 들었다. 신라 천년 왕국을 스스로의 음란함으로 무너뜨린 판무파탈.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진성의 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년의 왕국이 멸망했다는 이 거대한 책임이 정말로 그녀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녀가 물려받은 신라는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48대 경무나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한 뒤 주변의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호위무사가 없으면 잠조차 잘 수 없었죠. 우리가 아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서라. 그것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라 벌벌 떨며 귀를 쫑긋 세우던 가련한 군주의 형상화였습니다. 그의 아들, 즉 진성의 왕의 오빠들인 헌강왕과 정강왕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었습니다. 정강왕에게는 아들도 남동생도 없었습니다. 왕위는 그렇게 누이, 즉 진성의 왕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왕위를 물려받을 마땅한 제목이었습니다. 정강왕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이는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골상이 남자와 비슷하니 경들은 마땅히 선덕과 진덕의 옛일을 본받아 그를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역사는 그녀를 음란한 여성군주로 표현하였습니다. 삼국사기는 음란함의 증거로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각간, 벼슬의, 위홍, 기록은 말합니다. 왕은 평소 각간 위홍과 더불어 정을 통해 왔는데 늘 궁궐에 들어와 이를 마음대로 처리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1972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찰주번 뒤 탑을 수리한 내력을 사리함에 새긴 기록. 1964년 도굴되었다가 6년에 걸친 조사 끝에 마침내 판독되었습니다. 거기엔 당시 중수감독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동생 김위홍. 맙소사 진성의 왕의 남편이자 정부로 지목된 위홍은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당시 신라 왕족에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근친호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유신 역시 김춘추의 처남인 동시의 사위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씌워진 또 다른 혐의, 음란함에 대해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진성의 왕이 남성 군주였고 미소녀 후궁을 두세 명 거느리고 있었다면 과연 어느 사관이 그것을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 문제 삼았을까요? 물론 그녀의 시대에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국고가 비었고 궁예와 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당나라 유학파 최치원이 올린 시무책 10여 조를 받아들여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귀족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난세에 권좌에 올라 상황을 타게 하려 했었으나 끝내 실패했던 불행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진성의 왕은 참혹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다. 재위 11년째인 897년 6월 그녀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근년 이래로 도적들은 벌떼같이 일어나니 이는 내가 덕이 없어서. 신라 천년 역사 56명의 임금 중 스스로 정치적 실패를 인정하고 하야를 통해 책임을 진 임금은 경순왕을 제외하면 진성의 왕이 유일합니다. 마지막 뒷모습만큼은 깔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잔인한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진짜로 망했잖아. 신라 멸망의 원인을 그녀에게서만 찾는 것은 분명 부당합니다. 그녀의 실패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을 거치며 더욱 왜곡되고 과장되었습니다. 역사가 만든 긴 진성의 왕 퇴위 이후 1116년 동안 이 땅에 여성 군주나 국가원수는 단 한 명도 출현하지 않았습니다.